보험 전문가 보험 조각가입니다. 여러분은 내 삶에 있어서 보험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굳이 없어도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보험 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하는 입장에서 보험은 꼭 없어도 된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저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이고 보험은 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으로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외국인들이 부러워하는 국민건강보험이 있죠. 이 국민건강보험이 있기 때문에 보험 없이도 의료비를 해결하거나 부담을 크게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보험 상품들이 아예 쓸모가 없고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실비보험이나 종합보험을 가입하려고 해도 연세가 있어서 가입이 힘들거나 병력이 많아서 가입이 힘들거나 경제적인 이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가입이 힘드신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도 오늘 내용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정말 잘 되어 있어요. 한 개인 또는 가족에게 생길 수 있는 재난적 수준의 의료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우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적 지원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의료급여 제도부터 말씀드릴게요. 1976년 10월 생활보호자를 대상으로 주로 국, 공립, 의료기관에서 무료 의료급여 사업을 실시하였고 1977년 12월 취약계층에게 국가 재정에서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의료보호법이 최초로 탄생했습니다. 이후 제도가 계속 발전되면서 2007년 7월부터 일종 수급권자의 외래 진료 시 본인 부담제 및 선택 의료급여 기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제도는 경제적으로 생활이 곤란해서 의료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대신해서 의료비용을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의료급여 대상이 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이 정하는 외국인도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면은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해서 병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국가에서 그 의료비를 병의원에 지급하게 됩니다.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뉘는데 국가에서 지급한다고 해서 모든 게 무료는 아니고요. 본인 부담금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데 외래 비용부터 보게 되면은 의원급은 1,000원, 병원 및 종합병원은 1,500원, 상급 종합병원은 2,000원, 약국은 처방전 한 매당 500원, 본인 부담금이 있어요. 그리고 1종 수급권자의 경우 입원을 하시게 되면은 급여 비용은 아예 면제가 됩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럼 1종 수급권자가 되려면 기준이 어떻게 되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이자 근로무능력 세대, 제9호법에 따른 이재민, 북한 이탈주민,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행여 환자, 무형 문화재 보유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등이 1종 수급권자에 해당됩니다. 2종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얘기하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이자 근로능력 세대를 뜻합니다. 2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입원하시게 되면은 급여 비용의 10% 본인 부담금이 있고 외래 통원 시 의원급은 1,000원, 병원 및 종합병원은 급여 비용의 15%, 상급 종합병원은 급여 비용의 15%, 약국은 동일하게 처방전 한 매당 500원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기관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1종, 2종 수급권자 모두 본인 부담금이 없고요. 일반식, 멸균식, 분유, 산모식 등 식대비는 20%를 부담합니다. 암, 심장질환, 뇌질환 환자 같은 중증질환자, 산정특례자는 식대비가 5% 부담이고요.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틀니 비용, 일종 수급권자분들은 5%를 부담하고
2종 수급권자분들은 15%를 부담하고,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1종 수급권자이시면 10% 부담, 2종 수급권자이시면 20%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의료급여 제도는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다음 두 번째는 노인 장기 요양보장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제 발전과 보건의료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 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어서 인구 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요. 이러한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노인 장기 요양 보장 제도입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노후의 건강 증진,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 제도이고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면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재가급여를 이용하시게 되면 15%를 부담하면 되고, 시설급여를 이용하시게 되면 20%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후가 걱정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인데요. 재가급여 서비스는 무엇이냐면 방문 요양을 통해서 수급자와 함께 옷 깨기, 요리하기,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해서 목욕을 제공하거나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방문해서 간호, 진료보조, 구강위생 등을 체크해주고요. 일정한 시간 동안 목욕, 식사, 치매 관리, 응급 서비스, 심신기능 유지, 교육, 훈련 등 보호 서비스도 있습니다.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 활동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노인 요양시설급여 서비스도 있고,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에서 신체 활동 지원을 하는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서비스도 있습니다. 복지 연구 서비스도 있는데 일상생활 및 신체 활동에 필요한 연구를 말하고요. 복지 연구 종류로는 이동변기, 성인용 보행기, 목욕의자,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 예방방석, 요실금 팬티, 수동 휠체어, 전동 침대, 이동욕조, 배회감지기, 목욕 리프트, 욕창 예방 매트리스 등 여러 가지 복지 연구가 있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 대상자이시면 15%를 부담하시면 되고, 감경 대상자이시면 6% 또는 9%를, 기초생활수급자이시면 0% 급여 비용을 부담하시면 되기에 굉장히 좋은 서비스라고 할 수 있죠. 특별 현금 급여, 가족 요양비 서비스도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섬, 벽지 등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혹은 정신문제, 신체문제, 성격 등의 이유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현금 서비스입니다. 매월 수급자에게 22만 3천 원을 지급해준다고 하니까 몰라서 놓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체크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제도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도 궁금하실 텐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방문조사를 나오게 되고요. 방문조사 시에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을 조사해서 점수를 환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수에 따라서 등급이 나뉘게 되는데요. 조사 항목으로는 신체 기능, 옷 입고 벗기, 세수하기, 식사하기, 화장실 사용하기, 인지 기능은 단기 기억, 의사소통, 나이, 생년월일 등의 인지 기능 등을 보고요. 행동 변화 항목으로는 망상, 환청, 폭언, 욕설, 불규칙 수면 등을 보고, 그리고 간호, 처치, 재활 항목 등을 다 체크해서 점수를 산출하게 됩니다. 95점 이상이면 1등급이고 75점 이상이면 2등급, 60점 이상은 3등급, 51점 이상은 4등급, 45점 이상이시면 5등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1등급이 되시면 재가급여 이용 시 월 한도액이 188만 8,500원이 되고요. 2등급이시면 169만 원, 상등급은
141만 7,200원, 4등급은 130만 6,200원, 5등급은 111만 1,100원, 인지 지원 등급은 62만 4,600원의 한도액이 생깁니다. 이렇게 노후를 위한 노인 장기 요양 보장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세 번째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재난 수준으로 엄청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거 생각보다 범위가 넓은데 대부분은 여기에 해당하시더라도 모르다 보니까 신청 안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게다가 2023년 들어서 지원이 더 확대됐고요. 이전에는 내 연소득 대비 내가 내는 의료비가 15%를 넘어야 했는데 2천만 원을 번다면 300만 원 이상을 의료비로 사용하셔야 지원 대상자였다면 지금은 10%로 줄어서 2천만 원 소득이신 분들은 200만 원 이상만 의료비로 사용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과세 표준액 7억 원 이하 재산을 가지고 계신다면 신청 가능하고요. 여기서 과세 표준액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세금 신고를 하는 1년 소득, 즉 연소득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기존에는 입원과 외래를 따로 구분했다면 지금 현재 모든 질환을 입원, 외래 구분 없이 지원해주고요. 지원금 한도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됐으니까 정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라는 얘기에 딱 걸맞게 모든 부분이 강화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 대상을 살펴볼게요. 먼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인 분들은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을 80만 원 초과하면 혜택 받을 수 있고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신 분들은 1인 가구일 경우에는 120만 원 초과 시 혜택을 주고요. 1인 가구가 아니라면 160만 원을 초과했을 때 혜택을 줍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이신 분들은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0%를 초과했을 때 받게 되고요. 51%부터 연소득 대비 10%를 초과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100%로 초과해서 200% 이하인 분들은 개별 심사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기준 가구당 중위소득 건강보험료는 이렇게 되고요. 만약 50% 이하 소득의 1인 가구라면 직장 기준 38,690원, 2인 기준은 62,610원이고요. 50% 초과 70% 이하 1인 가구는 53,180원, 2인 가구는 87,440원, 70% 초과 80% 이하 구간 1인 가구는 63,800원, 2인 가구 106,330원, 85% 초과 100% 이하 1인 가구는 75,390원, 2인 가구는 125,150원입니다. 즉 내가 여유가 있던 없던 간에 과세 표준액이 7억을 넘기지 않고 연간 소득의 10% 이상을 의료비로 썼다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라는 겁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서 50%에서 80%를 지원해주고 지원 금액은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고 합니다. 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비급여 의료비까지도 다 지원을 해주긴 하지만 살고 있는 지역이나 어떤 다른 단체에서 지원금을 받았다면 그 부분들은 제외해서 받을 수 있고요. 또한 실비보험 같은 민간보험 이런 것도 수령 예정액이 있다면 차감하고 지원을 해줍니다. 만약 중복으로 받은 게 확인이 되면 안타깝지만 환수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이 제도는 주변인들 중에서 큰 병에 걸려서 입원을 하고 수술을 했는데 실손보험도 없고 종합보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다 이런 분들께는 꼭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료받은 병원에서 알려줄 수도 있지만 몰라서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이 영상을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제도인데요. 주변에 암 같은 중대질환 환자나 난치성 질환 환자분들이 있다면 산정 특례 제도를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뇌혈관 질환, 심지어 심장 질환의 경우에는 수술하신 분들도 병원비가 생각보다 왜 이렇게 조금 나왔지 하고 퇴원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산정 특례를 적용받고 있었는데
몰랐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산정특례 제도가 뭐냐 하면은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 질환 등 이런 심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나라에서 치료비의 90% 이상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질환별로 차이는 있는데 암이나 뇌, 심장 3대 질병이라고 하죠. 이 셋은 95% 지원이고요. 이 3대 질병에 대한 중증 질환자 산정 특례 내용을 살펴보면은 암은 일반암인 C코드뿐만 아니라 유사암에 해당하는 D코드까지도 산정 특례 대상이고요. 산정 특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의 경우에는 진단받고 수술까지 받은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고 수술일을 포함해서 최대 30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요. 이 30일은 진료 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한 구간에 적용 가능합니다. 심장질환도 마찬가지로 수술 시에 보장 가능한데 꼭 수술뿐만 아니라 주사제를 투여했을 경우도 가능합니다. 이런 중증 질환 외에도 희귀 및 중증 난치 질환자, 결핵, 중증 화상, 중증 외상, 중증 치매 환자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다만 아쉬운 점이 비급여는 보장 안 되는데 대신에 중복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민간보험하고요. 재난적 의료비는 실손이나 민간보험이 같이 중복으로 받게 되면은 내가 받은 거를 빼고 주는데 산정특례 제도는 그런 거 없이 내가 암보험을 5천만 원, 1억 원, 2억 원 이렇게 가입하고 있었어도 산정특례 제도 혜택을 똑같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급여 항목에 대해서 90% 이상 치료비를 보조받을 수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외국인들이 부러워할 만도 하죠. 그리고 5번째, 본인 부담 상한제가 있습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를 내는 전체 의료보험 급여 대상자들을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누고요. 여기서 1분위에 있는 분들은 의료보험료를 가장 적게 내는 분들이고 10분위에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내는 분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분위에 따라서 연간 본인 부담금 상한제를 걸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몇 분위에 해당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건데 만약 내가 이번 연도에 병원을 정말 많이 다녔고 의료비로 지출이 정말 많았다. 그래서 여기에 적혀있는 금액을 초과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소득이 5분위에 해당한다고 해보겠습니다. 4에서 5분위에 해당하시면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120일 이하로 병원을 다녀오시면 162만 원이 내가 내는 급여 항목 의료비 상한액이에요. 그런데 병원에다가 내가 202만 원을 냈다면 비급여 말고 급여 기준으로 162만 원 빼고 40만 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준다는 겁니다. 이게 본인 부담 상한제고요. 본인 부담 상한액은 진료 연도에 부담한 연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A 병원에서는 400만 원을 쓰시고 B 병원에서는 100만 원 쓰시고 C 약국가서는 50만 원을 썼다면 총 550만 원을 쓰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의 소득은 1분위에 해당해서 요양병원 입원 일수가 120일 이하라고 한다면 550만 원 마이너스 본인 부담 상한액이 87만 원이니까 463만 원이 사후 환급금이 됩니다. 즉 나의 능력으로 최대 사용 가능한 금액이 87만 원인데 그보다 많은 의료비를 썼으니까 초과 금액인 463만 원을 국가에서 주겠다는 거예요.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했으니까요. 이건 정말 엄청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언제 돌려주는 거냐? 병원에서 바로 돌려주는 건 아니고 다음 해에 토탈 다 계산을 해서 8월 말경에 최종 합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돌려줍니다. 공단에서 개인 카톡으로 다 보내주고요. 병원비 많이 쓰셨으니까 초과해서 낸 거 이거는 돌려드릴게요. 계좌번호 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오고요.
나도 해당되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정말 좋은 혜택인데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꼭 체크하셔서 주변에 많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가 1분위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2분위에 해당하는지, 3분위에 해당하는지, 4분위에 해당하는지 이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알려드릴게요. 직장 가입자 기준 1분위는 국민건강보험료 51,100원 이하이면 해당되고요. 지역 가입자는 11,220원 이하입니다. 2, 3분위 직장 가입자 기준은 51,100원, 초가 7만원 이하이고요. 4분위에서 5분위는 7만원 초가 94,480원 이하입니다. 2022년 본인 부담 상한액 소득 수준은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서 10분위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다음해 8월, 즉 2023년 8월에 결정되니까 정확한 보험료는 2023년 8월 고시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략적인 금액만 알려드렸는데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으시다면 건강보험공단 콜센터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로 알려드릴 공적 지원 제도는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항목, 사용 기간 등이 더 확대되었는데요. 지원 대상으로는 임신 출산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임신 1회당 100만 원을 지원해 주고요. 다태하시면은 140만 원, 분만 취약지에 해당하시면은 20만 원 더 추가됩니다. 지원 항목으로는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 치료제로 구입 비용과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 치료제로 구입 비용이고요. 사용 기간은 출산 전 신청하면은 분만 예정일로부터 2년이고 출산 후 신청하면은 출산일로부터 2년입니다. 분만 취약지는 20만 원 추가로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위치를 알아보면은 인천은 웅진군, 경기는 양평군, 강원은 평창, 정선, 하천, 인제, 충북은 보은, 화산군, 충남은 청양, 전북은 무주, 장수, 진안군, 전남은 고성, 장흥, 항평, 경북 쪽은 8곳 있고 경남 쪽은 4곳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시면 추가로 더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신청 방법은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지참해서 공단 지사 주민센터, 보건소 등에 방문해서 신청 가능하고요. 인터넷으로 정부24 홈페이지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바우처 카드 등록 및 발급 진행도 가능합니다. 오늘 이렇게 의료급여 제도와 노인 장기요양 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산정 특례 제도, 본인 부담액 상한제, 임신 출산 지원 제도까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6가지 공적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내가 보험이 하나도 없더라도 인생이 망하는 건 아니다. 대한민국의 국민건강 의료보험 제도는 정말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국민건강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셔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잘 되어 있는 편이고 앞으로도 더욱 발전을 하겠지만 보험이 하나도 없으신 분들도 이렇게 혜택을 보시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꿀팁 정보들은 주변에 많이 공유해서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은 처음부터 천천히 돌려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